안녕하세요. 2022년에 처음으로 영상을 찍습니다. 또 한국 사람들은 구정 때 요즘에 하지만 어쨌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제가 최근에 우붓에서 컨설팅을 해드린 분이 한 분 계신데 그때 마침 이제 목조주택에 관한 얘기가 잠깐 나왔었거든요. 저는 아직 목조주택을 지은 적은 없어요. 목재를 많이 쓰기는 하지만 목조주택을 지은 적은 없는데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던 와중에 목조주택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서 제 목조주택에 대해서 이제 생각이 난 김에 저도 이제 소재 보관이다 보니까 이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는 말 그대로 기둥과 볼을 목재를 쓰고 그 다음에 벽체에 목재를 쓰거나 혹은 벽체에 조적을 하는 등의 어떤 혼합 방식을 좀 많이 쓰고 전형적인 완전한 이제 목조주택은 이제 자바의 조글로 같은 거죠. 조글로는 제가 여기 사진을 하나 올려드릴게요. 조글로 같은 경우는 벽체를 당연히 목재로도 할 수 있고 조적을 할 수도 있고 석고보드를 칠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의 얘기는 기둥이나 볼은 당연히 목재가 되는 거고 천장은 목재가 될 수도 있고 석고보드가 될 수도 있고 바닥은 일반적으로 목재라고 보고 벽체 전부 다 목재로 하고 그 다음에 물론 창이나 이런 건 당연히 있는 거고요. 유리 같은 경우는 당연히 있는 거고 이런 목조주택이 과연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얼마나 할까? 당연히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건축을 평당 얼마로 얘기하거나 면적당 얼마로 얘기하는 건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고 그거는 그냥 맞출 수 있어요. 다. 엄청 비싸게 하면 엄청 비싸게도 할 수 있고 엄청 싸게 하면 엄청 싸게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에버리지가 있지 않을까 이런 건 없어요. 그냥 어떤 사진이나 혹은 어떤 디자인으로 갔을 때 그리고 어떤 기능들을 갖췄을 때 대충 어느 정도 요거는 나올 수 있지만 정말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이거를 제곱미터당 혹은 평당 얼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진짜 의미 없거든요. 제가 지은 집들 중에도 2배 이상 차이 나기 때문에 평당 가격이 의미는 없고 이거를 그래서 조금 세분화하는 게 필요합니다. 만약에 목조주택이다 그러면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벽체 전부 다 목조, 자 천장만 석고보드 치거나 천장 목조, 바닥 목조, 자 마루죠. 바닥 마루 전부 다 나무로 싹 하는 경우 발리에 목조주택만 전문으로 짓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자 프리랜서 아니고요. 정상적인 법인, 그것도 대형 법인, 여기서 빼떼라고 하는 것들, PT라고 부르는 것들이에요. 대형 법인들. 자 목조주택만 하는 대형 법인들을 제가 조금 확인을 해봤어요. 자 첫 번째 대형 법인들의 가격이에요. 두 번째, 이 가격은 방금 말씀드린 기둥, 보 할 건 말할 것도 없고 마루, 그 다음에 창 이런 거 다 들어가고 천장, 지붕도 들어가는 비용이에요. 다만 전기, 배관, 그 다음에 목조주택을 올리기 위한 바닥, 기초공사 이런 거 다 빠지고요. 그 다음 중요한 건 목재 자체에 어느 종류의 목재를 썼느냐, 이제 목재의 종류가 되겠죠. 그 다음은 그거에 대한 클래스를 얘기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한국 사람들은 그냥 이거 잣띠야 그러면 이거 티크야 그러면 티크다 그러면 오 하지만 티크도 그레이드가 되게 많아요. 분키라이도 그레이드가 많습니다. 수출은 가장 최고급 소재들을 씁니다. 그러니까 보통 예를 들면 티크여도 1등급 티크를 쓰고 다 1등급 등급들이 있어요. 그 등급에 맞게 나오는데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1억, 2억 단위에서 얘기하는 작은 단위의 공사들에서 쓸 수 있는 목재라는 건 아무래도 예산이 한정되기 때문에 1등급 목재를 쓰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수출 그레이드는 거의 없고요. 보통은 다 조금 그레이드가 낮은 걸 쓰게 됩니다. 자, 20제곱미터짜리 20제곱미터면 6평 정도 됩니다. 그리고 화장실이 하나 있는 원 스튜디오 베드룸이에요. 자, 이게 수종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 240주따 2억 4천만 루피아예요. 2억 4천만 루피아면 하나로 2천만 원이 조금 넘을 거예요. 지금 환율로. 자, 그리고 이제 한국 기준으로 13평 정도 되는 40제곱미터짜리가 이거는 이제 베드룸이 아예 구분되어 있는, 그리고 화장실이랑 이런 것도 좀 더 크고 그 다음에 야외 발코니가 하나 있는 요게 370주따니까 3억 7천만 루피아 하나로 하면 한 3,300만 원 정도 될까요? 3,300만 원 정도 그 정도 됩니다. 이거는 조글로가 아니에요. 모던한 형태의 주택입니다. 제일 큰 거
40평인데 40평. 130제곱미터가 살짝 넘는 40평짜리. 이건 2층으로 돼 있고요. 목조도 2층으로 지을 수 있으니까요. 2층 건물에 이제 베드룸이 아주 큰 게 하나, 그 다음에 주방 공간, 그 다음에 리빙룸 같은 게 잘 구분이 되어 있고, 데크가 있는. 그러면 이건 얼마냐? 1.5밀리아르가 좀 넘으니까 15억 루피아가 조금 넘어요. 15억 루피아가 넘으면 하나로는 1억 한 3천만 원 정도 되겠죠. 자, 이렇게 보면 대충 제곱미터당 가격을 굳이 따지자면 목재로 할 때 제일 보통 비싸게 할 수 있는 게 무르바우하고 울린을 섞을 수가 있고요. 무르바우만 쓸 수가 있고 분키라이만 쓸 수 있고 분키라이하고 울린을 섞을 수도 있고 분키라이하고 캄퍼를 섞을 수도 있고 캄퍼만으로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올 분키라이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분키라이는 한국의 방부목으로 많이 쓰죠. 데킹에도 많이 쓰고 침목으로도 쓰는 나무기 때문에 기둥이나 볼을 하는데 무리가 없고 변형도 좀 적은 편이고, 근데 어쨌든 무르바우가 더 비싼데, 무르바우는 한국에서 멀바우라고도 할까요? 멀바우로 요즘에 뭐 키친 상판도 하고 뭐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멀바우는 더 비싸고 분키라이가 그 중간 정도 되는데, 분키라이로 했을 때도 제곱미터당 80만 원 정도가 되는 거예요. 자, 무르바우를 쓰면 어떻게 되냐? 아까 40제곱미터에 3,200만 원 정도 되는 게 가격이 확 올라가서 4천만 원이 됩니다. 4천만 원. 그러면 40제곱미터 4천만 원이니까 딱 제곱미터당 100만 원이죠. 그런데 여기에 뭐가 빠져 있다? 배관, 전기, 뭐 화장실 이런 거 다 빠져 있고, 당연히 가구나 이런 건 전부 다 빠져 있고, 기초공사도 빠져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플러스 최소한 제가 볼 때는 20% 정도는 더 드는 거예요. 아무리 적게 잡아도. 그러니까 제곱미터에 100만 원으로 멀바우를 이용해서 지을 수 있다면, 여기다가 실제 프로젝트 실행비는 요거에 대한 비용을 제외하고도 더 든다는 거야. 그리고 여기에 이제 뭐가 있냐면 아주 큰 회사들 있죠. 아주 큰 회사. 어떤 작업장이나 쇼룸이 아주 큰 회사들은 어지간한 사이즈여도 다 자기네 작업장에서 전부 다 만들어서 조립을 하고 그걸 분해해서 사이트에 가서 다시 조립을 합니다. 그리고 최종 마감을 해요. 그런데 자, 뭐 예를 들면 2층 주택에 140제곱미터짜리를 현장에서 만들려면, 현장이 아니야. 140제곱미터짜리 2층 주택을 작업장에서 만들면 그 작업장 얼마나 커야겠어요. 그러니까 작은 회사들, 아주 큰 회사가 아니면 작은 회사들은 그냥 모든 이 자재를 준비한 다음에 현장에 보내서 현장에서 조립을 합니다. 근데 현장에 조립할 때 문제가 있겠죠. 뭔가 공구들이 충분히 없이 할 수도 있고, 비를 맞을 수도 있고, 그렇죠. 보통 쇼룸이 있는 곳은 지붕이 아주 커다랗게 트레일러가 들어갈 수 있는 굉장히 큰 창고형 이 쇼룸을 가지고 있어요. 그 안에서 이제 2층 주택을 한 2-3개 이상도 만들 수 있는 정도의 사이즈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데서 하지 않고 이제 좀 더 싼 데서 하면 당연히 자재를 다 보내서 거기서 조립을 하죠. 그러면 퀄리티는 당연히 조금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게 조립했다가 분해하는 거는 이미 아다리를 다 맞춰보는 거고요. 요건 현장에서도 맞춰가는 방향이 있겠죠. 어쨌든 그래서 이 회사는 지금 이 비용은 현장이 아닌 자기네 이 회사에서 조립을 다 하고 분해를 하고 보내주는 것까지만 가격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뭐가 또 들어가야 되죠? 조립해야죠, 현장에서. 이 비용은 또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40평짜리 2층 집을 목조로 한다. 그러면 1억 3천만 원이 분키라이로 했을 때 가격이니까, 만약에 기초공사, 조립비, 그 다음에 전기, 배관 이런 것까지 다 하고 완공을 한다. 그러면 가구는 빼고 거기다 부엌을 넣는다고 하면 아무리 적게 잡아도 1억 7천, 1억 6천만 원 정도 돼야 40평짜리 목조주택이 하나 나오는 거예요. 대신 잘 사용만 한다면 분해해서 또 어디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땅을 10년을 임대했다, 20년을 임대했다, 30년을 임대했는데 임대 기간이 끝나서 땅 주인이 이걸 가져갈 때 콘크리트 건물은 주고 와야 되지만 이거는 분해해서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만한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는 이제 20년 후나 그 기간이 됐을 때 그때 인건비, 분해 조립하고 이동하는 그 인건비가 이 건물의 가치를 하느냐, 건물이 그만큼 상태가 좋으냐, 이게 이제 관건이 되겠죠. 어쨌든 지금 제가 이 여러 업체들을 보다가
직접 가서 현장들을 보고 확인한 바에 의하면 퀄리티는 굉장히 좋아요. 이 업체 같은 경우는 퀄리티가 굉장히 좋은데 이제 전체적으로 가격이 한국 사람들이나 아니면 이 외국인들 중에서 조금 싸게 어떻게 좀 해보려는 사람들이 접근하기에는 그렇게 만만한 가격이 아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생각하는 원베드룸에 거실이 따로 있고 뭐 이런 게 보통 40제곱미터 정도 되거든요. 40제곱미터, 45제곱미터 정도가 되는데 이런 것도 한 채당 그래도 이렇게 저렇게 다 하고 뭐 주변에 담도 정리하고 정원까지 하고 이러면 5천만 원을 잡아야 좀 좋은 그레이드의 나무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 동네에서 짓는 것들, 뭐 동네라고 하긴 좀 그렇고 이거보다는 그래도 좀 가격이 낮은 이거보다 가격이 낮다는 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뭐랄까요, 자기네 워크숍에서 조립하고 보내는 그런 방식보다는 자재를 준비해서 이제 현장에서 조립해서 하는 경우가 되겠죠. 그런 경우에는 조금 싼데, 자 대충 보면 지금 한 40제곱미터가 조금 안 되는 거 기준으로 요게 한 100주따 정도 쌉니다. 100주따. 가격을 봤을 때 지금 현재 아까 얘기한 게 40제곱미터에 370주따짜리가 그 회사의 일반적인 거였으면 요거는 40제곱미터에 260주따 정도 되니까 얼마나 싼 거예요? 한 100주따 싼 거죠? 100주따, 그러니까 800만 원 정도 싼 거예요. 800만 원 정도. 그럼 이거는 2,300만 원 정도 됩니다. 2,300. 근데 요거는 피니싱이 빠져 있어요. 아까 건 피니싱이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회사마다 이제 단위 가격을 내는 어떤 공정에 들어가는 돈이나 이런 게 좀 빠져 있는 거죠. 얘네들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잣띠, 티크로만 합니다. 티크로만. 다만 이 티크는 수출 그레이드의 티크가 아니라 그냥 내수용 티크인 거죠. 당연히 그레이드가 좀 떨어지고 조금 더 어린 수종이겠죠. 수종 자체가.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어떤 기둥이나 이런 걸 봐도 아마도 조금 작을 것이다. 그리고 AS가 발생할 확률이 조금 더 높을 것이다. 제가 볼 때 그래도 36제곱미터 10평 정도 되는 게 아마 최저로 가면 200주따까지는 200주따 좀 어려우려나? 200주따까지도 가긴 갈 것 같아요. 대신 거기에 불포함된 게 좀 많을 거고 퀄리티가 좀 떨어질 거고 디자인의 융통성을 발휘하기 좀 힘들고 그러면 제 기준에서 봤을 때는 안 해야 되는 프로젝트에 가깝죠. 그런 것들은. 최상급으로 한다 그러면 제곱미터당 130만 원, 120만 원 정도 될 것 같고 만약에 최종적으로 하면 40제곱미터에 한 4,500에서 5천만 원 정도? 네, 40제곱미터 13평에 5천만 원 정도가 목조주택의 최상위 그레이드로 했을 경우의 가격일 것 같습니다. 자, 가격은 그렇고요. 개인적으로는 관리를 잘 하실 분이면서 천연 소재에 대한 어떤 이제 갈망이 있으신 분들, 뭐 철제나 콘크리트나 이런 걸 좀 싫어하시고 그리고 잘 관리해서 어디로 가져갈 수도 있을 그런 주택을 찾으신다면 이제 목재 자체의 그레이드가 좋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상급으로 하셔야 되지 않을까. 철근 콘크리트에 뭐 이런저런 거를 쓰는 거랑은 아무래도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도 목재를 지금 뭐 문, 바닥, 뭐 창틀, 창문 뭐 이런 걸 많이 쓰지만 그 가구 제작도 많이 했지만 봤을 때는 그래도 목재는 이제 우리가 실내에는 또 에어컨도 틀고 야외 환경도 좀 다르고 그랬을 때 뒤틀림이나 이런 거에 대한 발생의 여지도 있고 아무리 뭐 오븐에서 구워 나오는 1등급 열처리가 된 1등급 수종이라고 하더라도 뒤틀림의 문제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않고 그리고 흰개미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흰개미가 없는 지역도 라론이 몇 번 휩쓸고 가면 흰개미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흰개미, 그러니까 라론이라고 하면 나는 흰개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랫동안 내구성을 유지할 수 있으려면 싸구려 수종보다는 어린 수종보다는 좀 고급 수종 그리고 오래된 연령이 좀 된 것들을 가지고 오는
나무에 대한 그레이드가 좀 확보가 되는 업체에 의뢰해서 나오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하면 제가 볼 때는 적어도 방금 말씀드린 그 가격이 허황된 가격도 아니고 실제 그냥 인도네시아 회사의 가격이기 때문에 공신력 있는 가격을 제가 전달을 해드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한국인 분들 중에 이거를 제 유튜브를 보고 목조주택을 짓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네. 제가 지금까지 하면서도 가재보에 대한 의뢰는 있었지만 목조주택을 지어달라는 의뢰는 없었고, 목재를 좀 많이 쓰는 의뢰는 있었지만 순수 목조주택은 없었거든요. 그런 건 그냥 뭐 싸게 사고 싶다 그럼 지나가다가 조글로 파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완성되어 있는 조글로 그대로 파는 회사들이 발리에 널려 있어요. 거기 가서 마음에 드는 조글로 그냥 사시면 돼요. 대신 그것도 당연히 기초공사 안 들어가 있고 전기 안 들어가 있고 배관이나 이런 거 안 들어가 있고 아마도 피니싱도 안 들어가 있을 건데 그런 거는 다 내고 하기 나름이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지금은 어느 정도는 이제 글로벌 시대가 돼서 여기서도 똑같이 우리가 목조주택을 하나 만들어도 그거를 발리에 팔면 뭐 예를 들면 1억인데 해외에다 수출해서 팔면 1억 3천이 나온다. 그럼 이 나라 사람들이 1억으로 내수상전을 하려고 할까요? 아니죠. 해외에다가 1억 3천짜리를 팔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 가격이 그렇게 싸지도 않다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도 저도 언젠가 목조주택에 살고 싶고 또 제가 여행을 가거나 하면 가능하면 목조주택에 가고 싶어 해요. 저도 사실. 여행은 집에서 느낄 수 없는 걸 느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돈을 내고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발리에 오시는 분들은 대나무를 지은 집에도 한번 묵어보시기를 권하고 싶어요. 빌라나 집이나. 뭐 그걸로 두 번 다시 반부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은 안 드시겠지만 저도 대나무 있는 데서 하루 이틀 자보고 그 생각은 안 들더라고요. 하지만 여행으로서는 좋은 경험이었고 그래서 올해 첫 영상은 이걸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